일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만 확진자가 574명 그리고 지금 10,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대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가장 일본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일본 전문가죠.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오늘 아침에 같이 뵀는데 방송도 잠깐 같이 했어요. 예, 했는데 오늘 두 번 뵈니까 더 반갑고 더 잘생기셨네요. 예, 투표하셨죠? 이번에? 네, 했습니다. 예,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한국인이세요. 예, 귀화를 하셔서 부인분도 한국 분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사실은 뭐 여러 이유로 안 바꾸셨는데 일본 사람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독도 문제를 한국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더 잘 먹힐 것이다. 그런 이유로 안 바뀌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도 상당히 강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우리 그 아이들도 그 다 바꿨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다 쭉 그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지역구가 어디셨어요? 비밀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느낌이 어떠셨어요? 몇 번째 투표신 거예요? 지금? 저는 2003년에 국적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됐네요. 많이 하셨네요. 2003년이면 거의 17년 동안 하셨네요. 예, 대선은 3번 정도 했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군요. 네. 이번은 코로나19로 좀 남달랐는데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했어요, 사실은. 이 위기에서 투표를 하는 대한민국을 보라. 막 언론에서 났는데 어떤가요, 지금? 진짜 뭐라 할까 한국의 아주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휘되었다. 근데 지금 한국 모델이 세계 모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는 독일하고 한국이 근내적인 코로나에 대해서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독일 방식은 한국 방식을 완전히 도입했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파이오니아이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 다 달아야 되고 일본도 어차피 드라이브 스루라든가요. 아직은 도입하는 것으로 계속 만소리고 있지만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드라이브 스루는 사실은 거의 전 세계 표준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한국의 진단 키트들이 다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일본? 그래서 거의 매일 일주일 정도 500명 정도 쭉 늘어나고 있죠. 한국은 20년대인데 지금 폭발적 감염이 시작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듯이 검사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만 계속 뭐라 할까 치료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몇 번이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달라고 해도 검사를 안 해주는 것이 그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오늘 보도에서도 10일 이상 38도 이상의 고열이 났는데 거의 여러 군데 정도 병원에 갔는데 모두 거부를 당했다. 그럼 마지막에 양심적인 의사가 있어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역시 양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를 한 거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거부가 된 거야? 아니면은 기준이 더 아파야지만 우리가 너를 검사해 줄 수 있어라고 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양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그런 감염자가 오면 우리 병원이 어떻게 되나 병원 그런 게 폐쇄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그런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의 큰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일본의 의회 전문가들이 그 검사하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전문가 그런 용의자가 볼 때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환자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연구를 잘 할 수가 있는가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마루타냐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새. 그렇군요. 네. 참 이 상황에서 연구는 부수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따라서 그거 채취해가지고 뭐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인데. 네, 그 관점이 없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감염자 숫자가 적으면 좋은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하고 그 전문가들의 이기주의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일본에 상당히 그 큰 문제가 앞으로 또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게 지금 유일하게 일본이 검사를 많이 안 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러게요. 다른 나라는 그 아무튼간에 그 검사를 많이 뭐 부족하더라도 예. 열심히 하여서 그 한국처럼 그 완전히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일본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부분.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나쁜 뜻에서의 특수한 사례로 그 일본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박철현 작가라고 일본에 계시면서 칼럼 한국에 기고하시는 분하고 그 예전에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분이 예전 일입니다. 38도가 넘어갔는데 검사를 안 해줬어요. 일본 왜냐면 나흘 동안 4일 동안이 38도가 넘어야지만 검사를 해주는데 이틀만 넘었다고 네. 코로나 검사를 안 해줬다라고 약간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니까. 네. 어제는 그러니까 이틀도 4일도 아니고 10일간. 그렇군요. 그래 일본에 지금 그러니까 기준은 폐렴의 증상이 좀 있어야 또 해줘요. 근데 폐렴 증상 말고도 사실 뭐 심장에 어택을 한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 네,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요새 밝혀진 내용은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거는 그 산소 포화도라는 것인데요. 숨쉬기가 산소 포화도가 93 이하가 되어야 검사를 해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13 이하라는 것은 엄청나게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들. 죽을 만큼 호흡이 어려울 경우. 그러니까 그냥 죽기 직전이어야 그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 기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방 효과가 전혀 없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니면서 다 퍼뜨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내세우는 이유가 의료 붕괴를 막아야 된다. 의료 붕괴를.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벼운 환자까지 다 받아들이면 이게 변산도 부족하고 또 기타 다른 그 환자들을 그러니까 코로나 아닌 환자들을 볼 수 없게 된다. 한국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새로운 그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관리센터라든가 가벼운 환자는 이쪽라든가 그렇게 한국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요. 현재까지 있는 의료 시스템 내에서 코로나도 일단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우리가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했긴 했지만 교수님 말씀해 주니까 진짜 심각하네요. 지금 심각합니다. 자, 아베 총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베 총리는 지금 언론으로부터 지적은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지지율도 좀 떨어졌다는 얘기는 받았는데 일본 지금 그 국민들의 어떤 정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먼저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그 자민당
가장 자민당으로서는 아베 신조가 대표이고 그 다음에 간사장 2인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인데 그 간사장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틀쯤 전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니카이 간사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더 이상 총리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그 주변에 흘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든가 거기서 니카이라는 간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파가 다르잖아요, 두 사람은. 사실 스가 관방 장관이라든가 있잖아요. 스가 라인이 니카이 라인이고, 근데 아베 신조 라인은 다른 라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스가 관방 장관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죠, 거기. 그래서 사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폐기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의욕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계속 총리로 앉혀도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는요, 한국은 외부에서 시민 혁명으로 촛불 혁명이라든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바꾼다. 일본은 내부에서 총리를 바꾼다. 정권이 안 바뀌는데. 자민당은 계속하지만 개파간 한 번 민주당 바뀐 거 빼놓고는 계속 자민당이었는데 개파간에 이제 개파간에 그러니까 이쪽의 개파 그리고 이 총리로는 이제 일본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강한 데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앉혀야 된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베가 지금까지는 3선 그리고 예전에 한번 했던 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는데 아베 본인은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건지 SNS에 책 읽고 쉬고 반려견하고 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올려가지고 오히려 막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그러니까 그거는 집에 사실 생각 같으면 집에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낸 것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지금 저거를 올린 거군요. 그러나 커피도 먹고 TV도 보고 책도 있고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왜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상황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지금 존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자민당에서 더 이상 하면 다음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중요한 선거가 중요한 선거를 내년 9월까지는 해야 합니다. 근데 아베 신조가 이대로 총리로 있으면 그 중요한 선거에서 패배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로 이겨가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아까 같은 니카이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주변에서도 역시 또 아베 칠드렌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베가 만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반대 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의 위기가 확실히 오긴 왔네요. 확실하게 지금 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아베 신조의 부인이 지금 여행하면 안 되는 시기 아닙니까? 일본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외출하는 것 자체를 조금 자숙해가지고 집에 좀 있어달라 그러한 메시지 그게 긴급 사태 선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이타라는 도쿄에서 큐슈까지 50명 데리고 여행 갔어요. 총리 부인이 여행 갔다고요 지금? 50명이나 데리고요? 그게 근데 어떻게 알려졌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너무 전진난만하다라고 해서 그런 사진을 또 올려요. SNS에 올렸다고요. 그걸 본인이 이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근데
아키에라는 부위는 예. 그게 포르쉐예요. 아. 그러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전혀 관리를 못한다. 아. 그리고 그 부부는 아이가 예. 없어요. 아. 아이가 예.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이 같대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아베 신조도 아이가 없으면 좀, 예. 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면 예. 안 되는데 예,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한마디로 철딱서니가 없군요, 둘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은 예. 4월 7일에 피산사테 소논을 냈을 때도 레스토랑에서 모여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예. 네, 거기 그 사쿠라 폭꽃이 있는 예. 안에 있는 폭꽃이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예, 예. 거기서 또 사진 찍고 SNS에 올렸어요. SNS에 올리고 와 대박이네요. 대박이에요. 약간 그 느낌이네요. 예전에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직전에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은 뭐 딴 걸 먹으면 되지 왜 뭐 약간의 세상 물정 모르고 동떨어져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SNS에 아베 신조가 그 아주 편하게 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올렸잖아요. 예, 예. 그것으로 어떤 그 유명한 작가가 예. 프랑스 같으면 제2의 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아. 이런 이야기까지 예. 했어요. 제 비유가 그 아주 허황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방금 예, 말씀 정말. 저는 모르고 했거든요. 모르고 예, 했는데 모르고 그 느낌이 하셨는데 확, 예. 그러니까 아베 신조를 보고 이게 마리 안투아네트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저도 놀랐어요. 그때.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개헌까지 추진을 한다면서요. 아, 네. 그것은 그 사실 현재까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예. 코로나 19가 일본에서도 1월 말에 예, 예. 그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개헌을 해야만이 예. 개헌해서 긴급사태 조항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야만이 이러한 재해가 일어날 때 총리가 강한 힘으로 일본을 통제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자민당 안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예. 지금 있는 법으로 충분히 그 다 수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목표가 그런 강한 그 하나의 독재로 갈 수가 있는 그 긴급사태 조항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대충 그 대처했고요. 예, 예. 그 일부러 한마디로 위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예, 예. 일종의 계엄령 같이 딱 네네네. 해버리게 그렇게 예, 하려는 그렇습니다. 게 아베 신조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러나 코로나가 그것을 너무 벗어나 버린 거죠. 아 예. 그렇군요. 벗어나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긴급사태 선언하면 예. 좀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사태 선언도 아마 비상사태 선언이죠. 정확하게 예. 말하면 그 긴급사태를 만들기 위한 예. 하나의 토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고 오히려 계속 코로나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베 신조가.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화에서 보면은 뭔가 좀비 같은 거를 전쟁 병기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솔직히. 막 그렇군요. 일본이 진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아, 이거 일본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죄가 있다고 하면 예.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다. 정치에 무관심하다. 라는 분들이 50% 정도, 일본 국민의 50%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오늘도毎日신문에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리 없는 국민들의 죄는 어디에 있는가? 아. 이러한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군요. 소리가 없다. 예. 한국 같으면 이거 난리가 한국 나는데, 같으면은 뭐 언론도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요. 뭐 국민들도 난리가 나고 예. 그랬을 텐데. 언론은 그 정부 편을 들고, 예.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관심이 없고 자신의 취미생활에 예. 빠져 있는 분들이 많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50%는 50% 중에 또 50%는 완전히 극우파, 예. 아베 신조의 응원당. 극우의 그 네. 정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예. 혐한도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0% 중에 50%는 예. 그 우파. 예. 근데 그 이분들은 극우도 갈 수도 있고 혐한도 예. 갈 수가 있는 그렇군요. 이러한 그 소질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예. 방금 우익, 극우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다고. 아, 네, 네. 그 책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좀 보여주시죠. 아, 네.
예, 신친일파. 네, 신친일파라고 이게 지금 했어요. 일본에 있는 친일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친일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일본 진일파는 원래부터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나름 농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특히 그 반일 전적주의라는 책이 지난해 나왔지 않습니까? 이영훈 교수가 네네네. 예.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로 쭉 그 비판하고 뭐라 할까 막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거짓말입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예. 저도 좀 봤는데 네. 자기 맘대로 역사를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기 그러니까요. 맘대로. 예. 네, 그분들도 쓰면서 한국은 거짓말 문화로 만들어줬다. 예. 한국은 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 근데 그분들이 쓴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게 뭐가 거짓말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알 수 있게. 네, 특히 학생들이나 예.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거짓말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 중요하죠. 예. 제가 팩트 체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언론사 대표거든요. 네. 그래서 팩트 체크하는 분들 지금 사랑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대표님의 어? 이름도 이렇게 아이, 쓰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읽고 이게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이 신친일파라고 적혀 있는 이 책, 그리고 교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저한테 사인도 해주셔서 좀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는 책을 꼭 읽고 제가 저희 매체의 서평을 이게 얼마나 팩트 체크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서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게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4월 4일에 나왔습니다. 4월 4일이요. 네네. 그러면 아직 한 열흘 정도 조금 지난 정도네요. 네네. 아직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지금 팔리고 있나요? 지금 사회 정치 분야에서는 5위 정도. 5위 정도. 예. 5위는 저는 불만족스러운데요. 네. 1위 해야죠. 탈환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 사회 분야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네. 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위 정도는 한번 갔는데요.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자,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신채호 선생이 하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친일파들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왜곡해서 또다시 지금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고 민족을 혐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을 읽어야죠. 여러분들 꼭 책 사시고 이 책들 주변에 많이 권유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인자하게 웃고 계세요, 지금. 고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웃고 계시니까 꼭 사시고 주변에 권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만 권 정도는 팔리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얻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무래도 나라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나라는 용도를 지켜야 되고 국민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그것은 정말 큰 틀에서 확실하게 한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선거 결과로 나왔고요. 네, 그러나 일본은 특히 일본 정부는 아주 중요한 부분 용도는 더 오히려 침략하려고 하고 독도라든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다. 그렇군요. 그런 정부는 없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옆에 나라라고 해도요. 그럼 왜냐하면 국민들은 우리하고 소통해야 되는 국민들이니까 그 국민들을 아주 뭐라 할까 부대접한다고 할까 혹은 생명에 위험을 준다 그런 정부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아야 되는 거죠.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가 이번 일본과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예. 그 정부의 존재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혈 같은 지금 시청자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꼭 책 사겠다라는 분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저희가 좀 네. 약간이라도 일조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